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들여다볼 다료가 정말 이제 좀 특별해요. 네, 맞아요. 배우 김남길 씨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인데 이게 뭐 그냥 흔한 필모그래피 분석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완전히 다른 조건이죠. 그의 생년월일 1980년 3월 13일 이 숫자에서 출발해서 운명 매트릭스나 수비학, 차크라 같은 그렇죠. 형이상학적인 틀이죠. 네, 그런 동서양의 분석 틀에다가 실제 의료 기록, 뭐 언론에 보도된 부상 이력,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 같은 팩트들을 아주 촘촘하게 엮어낸 자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배우 김남길의 삶에서 왜 특정 패턴들이 반복될까? 패턴이요? 네,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추적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 왜 이 배우는 유독 스크린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많이 맞이하지? 또는 왜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유독 크고 잦은 부상에 시달려야 했을까? 정말 궁금했던 지점들이네요. 네. 단순히 한 배우의 커리어를 훑은 걸 넘어서 뭐랄까 한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영혼의 설계도라니, 와, 표현이 굉장하네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볼 그 설계도의 핵심 영역들을 살짝만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좋죠. 첫째는 그의 내면에 이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는 죽음과 풍요라는 극과 극의 에너지고요. 네, 죽음과 풍요. 둘째는 반복되는 사고와 부상 이면에 숨겨진 전사, 워리어의 업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만든 NGO 길스토리가 이 모든 운명적 과제들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떤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까지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흥미로운 지점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그의 타고난 핵심 에너지.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짚는 게 그의 생일, 13일이더라고요. 네. 아니 사실 숫자 13하면 보통 서양에서는 좀 불길하다고 생각하죠. 네, 13일의 금요일처럼요. 맞아요. 그런데 이 분석 체계에서 숫자 13은 그런 미신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정반대요? 네. 근본적인 변화와 재탄생, 낡은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아주 강력하고 급진적인 변혁의 에너지예요. 와, 그래서 13번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정체된 상태를 잘 견디지 못하고요. 스스로 자기 삶을 계속해서 뒤엎고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셈이죠. 와. 그 설명을 딱 듣고 나니까 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데뷔 초에 이한이라는 예명을 썼잖아요. 네, 그랬었죠. 사실 그때는 그게 주목받지 못했고요. 그러다 그 예명을 버리고 말하자면 이한이라는 정체성의 죽음을 겪고 본명 김남길로 돌아오면서 비로소 선덕여왕의 비담으로 재탄생하듯 떠올랐죠. 맞아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는 그걸 13번 에너지의 가장 상징적인 발현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는 그의 연기 세계에도 그대로 투영이 돼요. 괜히 사망 전문 배우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비담도 그렇고 나쁜 남자의 심건욱도 그렇고 그의 대표 캐릭터들은 대부분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야 비로소 구원받거나 자신의 존재를 완성하는 서사를 가져요. 자신의 핵심 에너지를 연기로 풀어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파괴적이고 거친 에너지가 그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의 출생 어린 3월이 상징하는 에너지는 또 완전히 딴판이더라고요. 네, 여기서부터 김남길이라는 인물의 복잡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의 출생월 3월은 아르카나 3번, 여황제의 에너지를 의미하는데요. 여황제요? 네, 이건 13번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부드러움, 보살핌, 공감 능력,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주 섬세한 여성성의 에너지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한 사람 안에 모든 걸 부수고 새로 시작하려는 파괴자의 에너지랑 모든 걸 품고 키워내려는 어머니의 에너지가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엄청난 내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맞아요. 엄청난 갈등이기도 하고 동시에 엄청난 매력이 되기도 하죠. 이 자료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김남길만의 독특한 이중적 매력의 근원이라고 봐요. 아하. 거칠고 날카로운 외양 속에 언뜻 비치는 그 섬세한 감정선, 유독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듯한 그의 연기력의 비밀이 바로 이 여황제 에너지에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이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동료 배우들이 농담처럼 그를 수다쟁이, 아줌마 같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주변 사람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보살피려는 여황제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라는 거죠.
파괴적인 에너지와 보살피는 에너지로 공존한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 강력한 에너지들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이 자료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 바로 그가 겪었던 수많은 사고와 부상인데 이것도 혹시 그런 에너지의 충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제 그의 삶에서 가장 극적이고 좀 고통스러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분석에서는 운명 매트릭스의 가장 아랫부분, 이른바 카르마의 꼬리라고 불리는 지점을 주목하는데요. 카르마의 꼴이요. 네, 김남규 씨의 경우 그 숫자가 12, 19, 7 조합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 이 조합에 붙인 이름이 정말 강렬해요. 바로 전사의 업보입니다. 전사의 업보라니 단어부터가 심상치 않네요. 12, 19, 7. 이 숫자들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이걸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7번은 타로 카드에서 전차를 상징해요. 전차. 말 그대로 질주하는 에너지, 이동과 속도를 뜻하죠. 그러다 보니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이동 중의 재해 같은 위험도 함께 따라와요. 특히 신체 부위로는 다리를 의미하고요. 아하. 전차는 이동, 속도, 사고. 알겠습니다. 그럼 19번은요? 19번은 태양입니다.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열정과 에너지의 상징이죠.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너무 뜨거워서 모든 걸 태워버리는 번아웃이나 과도한 열정으로 인한 탈진을 의미해요. 아, 과유불급이군요. 마지막 12번은 어떤가요? 12번은 매달린 사람 카드예요. 말 그대로 옴짝달싹 못하는 부동 상태 혹은 타인을 위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이걸 한번 이어붙여 볼게요.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다가 자신의 모든 걸 태워버리고 결국엔 멈춰버리는 그림이네요. 네, 그렇죠. 정말 듣기만 해도 아찔한 조합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일종의 전생 시나리오가 아주 흥미로워요. 전생 시나리오요? 네, 이 영혼이 과거 생에서 전사나 장군으로서 전쟁터를 누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거나 혹은 본인이 큰 부상을 입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생을 마감했을 수 있죠. 아, 그래서 현생에서는 자신의 육체를 보호하고 과도한 공격성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영혼의 과제가 되었고 그 가르침이 물리적인 상호라는 아주 혹독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분석이에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그의 실제 의료 기록과 맞춰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맞아떨어져요. 네, 그 부분이 아주 놀랍죠.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첫째, 2003년 교통사고. MBC 공채 합격이라는 배우 인생의 출발선, 즉 전차 7번이 막 출발하려던 시점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6개월간 병상에 누워있게 되죠. 이건 그야말로 매달린 사람 12번의 상태가 되어서 원치 않는 휴식 속에서 삶을 강제로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었죠. 이제 막 질주하려던 전차 에너지가 가장 부정적인 형태로 발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선덕여왕 촬영 중 낙마 사고. 말을 타다 이것도 이동수단 7번이죠. 떨어져서 허리를 크게 다쳤고요. 네, 그것도 있었죠. 세 번째는 열렬사제 때의 골절상이고요. 이건 정말 19번 에너지의 교과서 같은 사례예요. 과도한 열정, 태양 19번 에너지로 고난도 액션을 직접 소화하다가 갈비뼈와 손목이 부러졌는데 아, 맞아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촬영을 강행했죠. 이건 남을 위한 희생 12번이라는 패턴과도 정확히 일치하고요. 정말 놀랍도록 맞아떨어지죠. 네, 정말 듣고 보니 소문이 소름이 돋네요.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사고가 단지 운명이나 업보 때문이라고만 하기엔 혹시 좀 더 시스템적으로 에너지의 불균형 같은 걸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자료가 설득력 있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 형이상학적인 분석을 차크라 분석이라는 인체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한 번 더 검증하거든요. 차크라 분석으로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그의 에너지 구조는 한마디로 상체는 비대하고 하체는 부실한 형태예요. 상체는 비대하고 하체는 부실하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타인에 대한 연민, 공감, 열정 이런 걸 상징하는 가슴 쪽의 심장 차크라는 활성도가 77%로 아주 높게 나와요. 77%면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생존 기반, 안정감, 그리고 물리적인 육체를 담당하는 몸의 가장 아랫부분, 뿌리 차크라는 20%로 위험 수준으로 낮게 나오고요. 아, 20%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대한 이상과 열정, 즉 소프트웨어는 최고 사양인데
그걸 담고 지탱해야 할 몸, 하드웨어가 너무 약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비유하자면 엔진은 슈퍼카인데 차체는 경차인 셈이네요. 그러니 조금만 과속해도 차가 버티질 못하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예요. 이 극심한 불균형이 바로 잦은 부상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있어요. 뭔가요? 바로 목 차크라인데요. 자리 표현과 소통을 담당하는 곳인데 활성도가 7%로 거의 닫혀있는 상태로 나와요. 7%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평소에 굉장히 말이 많고 유쾌한 이미지인데 소통 에너지가 막혀 있다니요? 그래서 이 자료에선 이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가 평소에 말이 많은 게 어쩌면 이광 박혀버린 소통의 에너지를 어떻게든 뚫어보려는 무의식적인 보상행동일 수 있다고요. 아,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걸 넘어서 성대나 갑상선 같은 기관에 실제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내면에는 파괴와 창조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충돌하고 운명적으로는 전사의 업보 때문에 몸이 계속 다치고 에너지 시스템마저 위아래가 완전히 불균형한 상태라는 거네요. 네, 종합하면 그렇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힘든 삶의 조건인데요. 대체 이 무겁고 힘든 에너지들을 그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의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예술이에요. 예술이요? 그는 자신의 고통과 어둠을 캐릭터에 녹여내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가 유독 사회 부적응자나 다크 히어로처럼 경계에 선 인물들, 예를 들어 도적, 칼의 소리의 이윤이나 아일랜드의 반 같은 역할에서 유독 빛을 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 자신의 업보를 캐릭터에 투영한다고요? 네,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내재된 죄책감이나 속죄의 감정, 그 전사의 업보를 캐릭터에 투영해서 풀어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죠. 자신의 상처를 연기로 보여주면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셈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예술을 넘어선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치유 정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그가 2015년에 설립한 NGO 길스토리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 활동이 단순한 선행이나 이미지 관리 차원을 넘어서 그의 운명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적인 마스터키라고까지 표현해요. 마스터키라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뜻이네요. 어떤 원리죠? 어떻게 NGO 활동이 그의 업보와 에너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작동 원리가 정말 절묘해요. 우선 길이라는 이름 자체를 보세요. 그의 업보 숫자 7번 전차가 바로 길 위에서의 이동을 의미했잖아요. 네, 그랬죠. 사고를 유발하던, 그에게는 사고를 유발하던 그 부정적인 길의 에너지를 문화와 예술로 사람들을 잇는 긍정적인 길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상징적인 행위인 거죠. 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름부터 정면으로 마주하고 긍정적으로 바꿔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활동 내용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에 집을 지어주거나 국내 주거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하잖아요. 네, 저도 본 적 있어요. 이게 타인의 뿌리 차크라, 즉 생존의 기반인 집과 안전을 세워주는 활동이거든요. 역설적으로 이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장 취약했던 뿌리 차크라를 강화하고 치유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 남을 도우면서 자신을 채우는 거네요. 네. 또 재능 있는 후배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건 어떤가요? 자신의 희생 12번 에너지를 더 이상 몸을 다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의 성장을 위해 쓰는 아주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는 셈이죠. 정말 놀랍네요. 자신의 가장 큰 약점과 과제를 타인을 돕는 행위를 통해 거꾸로 채워나가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자료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45세인 그는 인생 주기상으로 황제 4번의 에너지, 즉 안정, 관리, 통제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해요. 황제라. 전사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요. 전사가 직접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라면 황제는 성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전사로서의 배우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스템을 만들고 후배들을 양성하는 황제로서의 제작자나 기획자의 역할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때라는 거죠. 아, 그래서 최근에 10사제 이 제작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그걸 아주 명확한 신호로 보고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운명적 흐름을 정확히 읽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스스로를 파괴하던 전사에서 이제는 무언가를 건설하고 지키는 황제로의 변화라. 정말 한편의 대서사시 같네요. 오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종합해보면 김남길이라는 인물은 상처 입은 치유자, 운데르 힐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는 전사의 업보라는 무거운 짐과 여왕제의 자비라는 축복을 동시에 안고 태어난 사람이죠. 스크린 속에서는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지만 현실에서는 타인을 살리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업보를 정화하고 있는 참으로 역설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지금 이 전환기가 그의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건강에 중요한 시점이라고 정말 여러 번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구체적인 재현도 있었죠. 45세 이후에는 뼈와 관절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목숨 걸고 하는 직접적인 액션은 이제 정말 최소화해야 한다고요. 네. 그게 최우선 과제죠. 맞아요. 김남길의 삶은 이제 싸우는 전사에서 다스리는 황제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고 안정된 시스템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리더의 길을 걸어야 할 때라는 것이 이 분석의 최종 결론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 내 삶에도 혹시 반복되는 패턴이 있나 돌아보게 되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만약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그저 재수없는 불운이 아니라 무언가 배우고 성장하라는 영혼이 보내는 신호라면 지금 당신의 삶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 패턴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